네, 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 TV입니다. 오늘은 요 아이 우리 집 예쁜 온슬로우예요. 예쁘죠? 네, 요 온슬로우가 요 위에 거리대 위층에 있다가 요 오늘 아래로 제가 이사를 해줬네요. 오늘은요. 여러분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고 이 헷갈리는 동형 다육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종류도 많고요. 제가 다육이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서인지 저는 동형 다육이가 저희 집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제 요새 며칠 제가 요 자리 이동을 해줘야 되니까 날이 이제 더워지니까 자리 이동을 해줘야 돼서 저희 집에 있는 동형 다육이가 어떤 것이 있나 하고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이고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요. 이 동형 다육이 겨울에 자라고 서늘한 것을 좋아하고 여름에 이제 잠을 자는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키우다 보니 다육이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동형 다육이, 하형 다육이 뭐 이 구분까지 해가지고 이 키워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려면 신경을 좀 써야죠. 자, 여기 요 아이요. 뭘로? 요 아이도 동형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요 아이 론데리, 그다음에 요거 도테랑, 요 온슬로우, 그다음에 요 자라고사 종류요. 요게 자라고사가 두 가지예요. 원종하고 자라고사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 수연이요. 이 수연도 동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다음에 백분이 있는 아이들이 다 동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 백분이 있는 아이들이 애매합니다. 백분이 많은 아이도 있고 적은 아이도 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저는 그래서 요 아리까리한 아이들 있죠. 요 백가시스인데요. 요 아이가 요 백분이 약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 몰라서 일단 이 아이는 이 그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 댄섬, 요 댄섬도 동형이라고 합니다. 푸미라, 그 다음에 언성. 이 언성을 말하는 건지요. 요거는 이 언성이고 또 은성, 이 은성이라고 또 있어요. 하얀 백분이 끼어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요 은성을 말하는 건지 또 그 은성을 말하는 건지 제가 잘 구분이 안 가서 일단 요걸 그늘로 내렸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들이요. 뭐 을려심, 무을려, 성을려 막 이런 애들이 다 동형이라 그러네요. 근데 요 아이가 고 닮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아이도 지금 좀 내렸고요.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면은요. 참 아리까리합니다. 요 아이 알바뷰티. 요 백분이 있잖아요. 요렇게 끼인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도 모르겠고요. 요 치아와 엔시스. 요 아이도 좀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요 스노우 바니. 요 아이도 좀 헷갈리고요. 그 다음에 요 대표적인 아이들, 여러분들 다 키우시는 요 파랑새요. 요 아이도 좀 헷갈리고, 그 다음에 요 아이 프리린제. 그리고 저쪽으로 이동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 왔는데요. 요거 서리의 아침. 요것도 제가 오래 들여와가지고 요게 뭐 동형인지 하형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요거요. 근데 요 초코라인도 약간 좀 요 아이도 헷갈립니다. 요 서리 아침도 그렇고요. 요렇게 백분이 조금 있는 아이들은 참 이게 어렵습니다. 나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요 올펫이요. 요거 올펫. 그리고 또 요거 조몽. 요 조몽은 확실히 동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 스틸. 요 아이도 이렇게 백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 팡파레요. 모두 백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이올렛 킨. 요 아이는 동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 엘리제. 요 아이도 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휴밀리스. 요 휴밀리스는 확실히 동형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요 까라솔. 이것도 동형이고요. 그 다음에 요 미인류가 뭐 전체적으로 다 동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에쿠스. 그 다음에 요거 정야 그 종류의 호주 정야라고 하는데 캡틴이 요 아이도
이렇게 백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송충, 요 아이는 뭐 반질반질한데 이 아이가 또 동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거 라우이, 오른쪽에 백분이 많은 아이, 요 아이 라우이입니다. 요거 동형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라우이하고 몽블랑하고 왼쪽에 있는 아이는 교배종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 피치 생크림, 요것도 동형이라고 합니다. 야, 요것도 미인이니까 요것도 동형이겠죠. 요 크레이기, 그 다음에 요 펜지도 헷갈립니다. 요거 펜지 약간 백분이 또 있습니다. 요 수빙도요, 요것도 백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핑키, 요 아이도 백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보면은 요거 시에라, 요 아이도 백분이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 오팔리나, 이 아이는 정말로 그늘에 두셔야 돼요. 작년에 제가 이게 뼈다만 남고요, 다 얼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많이 회복을 해갖고 이렇게 예뻐졌는데요. 이 오팔리나는 정말로 여러분 이 여름에 취약합니다. 요거는 정말 그늘에서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이렇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아이 루루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다음에 엔젤 스핑거, 요 아이도 백분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요 아이 헤라, 요 아이도 백분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보니까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안뜨 요 아이도 동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 부용, 그 다음에 금왕성, 요런 아이가 전부 다 동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 생각엔 요 펜댄스도 동형이 아닐까 싶어요. 요 아이도 백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아이 하던 백민, 이 아이, 요 아이도 그렇고요. 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아이 저쪽에 또 있어요. 보면은요, 대표적인 이 까라솔 좀 보세요. 이게 동형이라 그래서 제가 요거 한 열흘 정도요, 여기 밑에 그늘에 저 자리 있죠, 저 난 있는 자리, 저 자리에 한 열흘 있었어요. 그런데 모습 좀 보세요. 이렇게 웃자랍니다. 야, 이러니 이거 뭐 그늘에 둘 수도 없고요. 참 여러분 참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이렇게 웃자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열흘 정도 밑에 내려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요. 한번 보세요. 대표적인 방울복랑이요. 이게 동형이라 저는 지금 한 열흘 전부터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해왔습니다. 저쪽에서요. 그리고 또 요 라울이요. 요 라울 사총사가 또 요리 이사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아도데스 요 아이도 이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헷갈리는 애가요. 칠석정. 얘를 좀 그늘로 내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제가 좀 헷갈리고요. 요 베이비 핑거. 요 베이비 핑거가 작년에 여기 요 오른쪽에 여기 모양이 좀 틀리죠? 여기 입장이 요 아이하고 요 아이가 작년에 부전나비가 알을 쓸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잘라줬더니 다시 이렇게 입장이 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만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돼 있답니다. 참, 이것도 또 좀 신기하죠? 이게 부전납이 알을 썰어 가지고요. 제가 그 끝을 잘라줬어요. 그런데 그 끝부분만 요렇게 저 크기가 틀리죠? 거기만 이렇게 또 색이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요 베이비 핑거, 요것도 백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조이, 이 아이가 조이인데요. 요 조이도 그렇고요. 야, 그런데 이 많은 거를 어떻게 뭐 그늘로 옮길 수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요 콜로라타도 동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요거 블루스포라이즈도 요게 백분이 요렇게 많잖아요. 많이 끼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안에도 보면요, 핑크팁스, 저 아이도 이 동형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동형이고요. 요 아이도 동형이고, 물론 저 안에 있는 벽어연, 요것도 동형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소리 숭숭 있는 거 백토이, 월토이, 토이류. 그 다음에 요거 소인재, 요 소인재, 유접고 요런 아이들이 전부 다 동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요런 청금장. 야, 그런데 이 동형량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많은 다육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도 물론 마찬가지죠. 이게 뭐 시원하고 이 뭐 그늘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질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요. 여기 이렇게 보면 저희 집은 이렇게 하우스에서 이렇게 뭐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식물이 이렇게요.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다 제가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쭉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여기가 해가 1시 넘어서 지금 벌써 지금 이제 1시가 다 돼가고 있어요. 인제서 해가 들어옵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요. 인제서 이렇게 해가 들어오고 한 3시 넘으면 이제 또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나무에 가려져서 여기가 해가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해가 들어오죠. 그래서 요 나무에서 좀 가려주고 이래서 사실은 이렇게 막 그렇게 많은 해가 양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다 이렇게 둡니다. 두는데요. 이제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기 초입에는 조금 이쪽에는 좀 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런 데는 기존 동형이 아닌 아이들을 좀 배치를 하고요. 또 이렇게 그늘진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같은 장소라도 이렇게 여긴 해가 들어오고 이쪽엔 그늘이 지잖아요. 요런 그늘 지는데 또 동형을 배치를 하고요. 또 이렇게 키가 큰 아이 있죠. 이렇게 키가 큰 아이들 옆에다가 또 이렇게 좀 동형을 배치를 합니다. 사이사이에다가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격을 조금 띄워줍니다. 이제 저는 아주 엄청나게 이제 빽빽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간격을 느슨하게 이렇게 이제 배치를 좀 해줍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 목대가 있는 아이들도요. 뭐 무름에 막 더위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유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들도요. 우수수수수 막 떨어지는 데는 뭐 대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물을 조절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키워볼 때니까요. 근데 휴명기에 동형 다육이는 물을 주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는 동형 다육이나 하형 다육이나 물을 안 주는 건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물을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더 나으니까 물을 다 단수를 하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저는 이제 슬슬 단수를 합니다. 아주 목마른 아들 이외에는 정말로 이제 안 주는 편이에요. 저번에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주고 아주 배고픈 아이들만 비가 올 때 살짝 비를 맞히든지 이제 그때는 또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해서 물을 줍니다. 그리고 뭐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두고 뭐 통풍 잘 되게 해주고 선풍기 돌려주고 뭐 여러분이나 저나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양이 적으면 괜찮은데 양이 많으셔서 여러분들도 뭐 키핑장도 가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양에다가 선풍기를 돌릴 수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요. 선풍기를 돌릴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배열을 잘 해서 요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요. 물을 줄 때 정말로 지금부터는 이제 단수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물통에 물이 없는데요. 이렇게 물을 주실 때 정말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만 이렇게 살짝 줍니다. 물 조절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제 아이고야 물병에 물이 하나도 없네요. 저런 이래 꼭지가 있는 그걸로 해서 이제 물을 줄 땐 진짜 요런 데다가 아주 살짝 소주 컵으로 그냥 한 4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은 너무 많고요. 한 5분의 1 정도 티스푼으로 한 2스푼 정도 되게끔 요렇게 여기 한번 요쪽 뒤에 한번
이렇게 줍니다. 저는 이렇게 옆으로 놓고 볼까요? 이렇게 보고서 진짜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물을 주고요. 물을 주고 난 한 2, 3일은 정말로 이런 그늘에 둡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늘에 여기는 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늘을 주면서 저도 여름에는 여기다 선풍기를 한 대 돌립니다. 뭐 안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 아이고야 이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좀 보세요. 하엽 정리를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많이 한답니다. 이렇게 쭉 가면서요. 이렇게 아이고 정말 많아요. 제가 양이 많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요. 어 영양제 같은 거 여러분 자꾸 뭐 다육이한테도 주세요 하고 여쭤보시는데 제 경험으로는요, 다육이한테는 영양제가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 뭐 다육이한테 뭐 바나나 뭐 영양제 막 이런 거 뭐 하셔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양제가 많잖아요. 그런 영양제를 여러분이 하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봄에 분갈이 하고 나서 이렇게 영양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아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올려주냐면은 꽃이 오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힘이 드니까 이렇게 올려줍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유박 지금 올려준 건데요. 저는 요거 빼놓고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이제 그리고 튼튼한 아이는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시원찮은 아이, 시원찮은 아이한테는 합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굉장히 좀 시원찮아 갖고 제가 요거 벌써 오래전에 해놓은 거예요. 이게 녹지가 물을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주니까 뭐 어떨 땐 이게 1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있고요. 영양제를 봄 가을에 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셔도 지금부터는 영양제를 하시면 저는 이 다육이한테는 해롭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름에 너무 힘들어서 뭐 동형이든 하형이든 뭐 좀 쉬어야 되잖아요. 얘네들이 우리나라 이 기온에서는 얘네들이 습도가 높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든 아이들인데 거기에다 잘 자라라고 영양제까지 주면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양제는 지금부터는 안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 동형이든 뭐 하형이든 어쨌든 아주 강한 햇볕은 이렇게 차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늘이 지게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막 온도가 30도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어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해서 한낮에는 한 두세 시간 어닝을 쳐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집 환경에 맞춰서 이제 그 차광을 좀 해 주시겠죠? 야, 뭐 이 동양 다육이, 하양 다육이 참 머리 아픕니다. 그리고요, 여기 잠깐 제가 요거 하던 중이어갖고 여러분한테 요거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 창이에요. 요게 여기 창인데 제 영상이 어저께에 요거 분갈이 했던 알부카 자구분리하네요. 요렇게 그늘에서 약간 요렇게 해가 잠깐 요렇게 들어옵니다. 요런 장소에다가 제가 아이를 뒀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이고 많지요 꼬물이들. 요런 꼬물이들도 잠깐 스쳐갑니다. 빛이 거의 그늘에 요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꼬지 아이들 여기 이렇게 많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아, 이 아이들도 얼른 빨리 자라서 이 자구를 분리해 줘야 되는데요. 아, 여름이 힘듭니다. 이 꼬지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아이도 큰 아이들은 지금 다 분리를 해줬고요. 요즘 아주 부쩍 자랍니다. 이 아이를 햇볕에다 이렇게 좀 두세 시간 들어오는 장소에다가 제가 갖다 놨더니 한 2, 3일 만에도 부쩍 자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이렇게 너무 그늘에 둬가지고 안 자라시는 분들은 약간 햇볕이 들어오는 장소에다가 이렇게 두니까요. 요거 며칠 전에 보셨죠? 요렇게 더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얼른 키워가지고 요 엄마하고 잎 있죠? 그걸 얼른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라울이 잎꽂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라울을 잎꽂이를 하니까 이렇게
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요거 작년 가을에 한 11월 달쯤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나올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요렇게 됩니다. 입꼬질. 그 대신 묻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아주 스프레이도 참 신경 써서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라울이 입꼬지가 되긴 합니다. 안 된다고는 하는데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제가 요거 론 에반스 입꼬지 해 놓은 건데요. 요렇게 나와가지고 요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 아이가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요 아이가 딱 이게 엄마 입이 여기 무름이 딱 왔잖아요. 요렇게 하루 만에 옵니다.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야, 어저께는 제가 이걸 못 봤는데 오늘 봤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기면 얼른 요 아이를 이거 다른 데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요렇게요. 이게 다 말랐는데도 이렇게 새카맣게 무름 증상처럼 이렇게 오네요. 이렇게 옵니다. 요렇게요. 요거 원래 빨리 요런 아이가 생기는 즉시 빨리 요 아이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요 아이는 더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요, 아저스트라는 그 창이에요. 창인데, 요게 그 창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요거 김제에서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2월 달에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2월 달에 했어요. 그런데 요 창은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다 묻었잖아요. 이렇게 그 사장님께서 이 창은 이렇게 꽂아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꽂았어요. 근데 꽂은 건 여기 성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세요. 요거는 그냥 뒀어요. 우리 일반 그거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일반 그거 입꼬지 하듯이 그냥 뒀는데 요 아이는 나오고 있는데 요쪽 아이는 나올 듯 하면서도 요 아이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요렇게. 그런데 이렇게 늦네요. 이렇게 여기 꽂은 아이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이 창입니다. 창은 또 의외로 말려가지고 그 사장님, 김제 사장님께서 이거를 반 정도 절반 3분의 1 꽂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잘 보고서 이렇게 했더니 꽂은 거는 됐는데 우리가 입꽂이 하듯이 그냥 이렇게 놔둔 아이는 지금 이렇게 될 듯 말 듯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요, 요거 롱기시마인데요. 요 아이를 제가 요 아이 요렇게 작은 아이 요렇게 키우고 있었는데요. 앞에 너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 뒤에 입장에 여기 3개 있는 아이 저번에 봄에 그때 4월 달에 익산 신일에서 요 아이를 제가 한 포트 데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합식을 했는데요. 이건 또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하엽 정리하실 때 여러분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여기 그 목대를 보시면은 그 마르지 않은 하엽을 떼내시면은 거기 밝은 부분 있죠. 그 밝은 부분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그러면 요 목대가요 예쁘지 않고 울퉁불퉁하면서 미워져요. 그러니까 하엽을 정리하실 때는 꼭 마른 잎만 제거하셔야 됩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미어집니다. 그러시고요. 요 아이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봐도 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서코림 보자일걸요. 서코림 보자인데요. 요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는 여러분 한번 뿌리를 캐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하엽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요게 있죠. 요렇게 이 상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 달려 있었어요. 달려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캐보니까 이러고 목대도 안 좋죠. 요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꼭 한번 뿌리를 한번 캐 보세요. 요거는 봄에 제가 요거를 꽂은 거예요. 근데 이 목대에서 이게 요 공중 뿌리가 나고 있잖아요. 요런 아이는 이 목대에서 이 수분을 그 수간이라 그러나요? 그게 막히든지 하여튼 물바람 올리는 증상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나고 있고 여기 보세요. 벌써 여기 상태가 안 좋죠? 무름 증상입니다. 이게 이런 아이는 한번 뽑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감하게 뽑아 보셔요. 여기 보세요. 뿌리 상태가
이게 안 좋죠?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도 제가 털고는 심었는데, 야, 이거를 작년에 제가 분갈이 한 아이거든요. 이제 보세요. 뿌리가 하나도 이 새뿌리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흙 좀 보세요. 제가 다 안 털고 그냥 심었어요. 이게. 이 흙이 그 사갖고 온 그대로 그 상토잖아요. 이게 뿌리를 여러분 이 깨끗하게 안 털고 심으면 다육이는 이렇습니다. 잘 자랍니다. 뭐 6개월, 1년 잘 자라요. 그 이후에 이렇습니다. 이 뿌리가 같이 녹아요. 이 폐해가 이런 겁니다. 여보세요. 뽑아보면은요, 이런 상태예요. 이 뽑아보면은. 뿌리를 다 털고 깨끗하게 손질해서 심어야 이게 활착이 잘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한 개도 없이 그냥 뿌리가 이렇잖아요. 이 그 상토 그대로 이 같이 뿌리가 다 섞고 있는 거예요. 섞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요. 뿌리가 다 같이 섞고 있어요. 이게 안 털고 심으면 이렇습니다요. 흰 뿌리가 흰색이 하나도 없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다육이 이거 사오면은요 진짜 깨끗하게 털고 이렇게 심으셔야 돼요. 이걸 보셔도 여러분 느끼시겠죠? 그리고 이 아이도 제가 오늘 이 수술을 하든지 어쩌든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작년부터 이게 안 좋아요. 여기가요. 여기가. 그리고 이쪽에서 공중 뿌리가 또 나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공중 뿌리가요. 야, 그리고 참 이 아이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면은 이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아메치스는요. 이 묵을수록 목대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이 묵을수록 이 목대가 약해진대요. 그래서 아메치스는 이렇게 어린 아이를 사다 키우는 게 좋다고 하네요.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묵으면 묵을수록 이 목대가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아유, 제가 오늘은 이걸 뭐 대수술을 하든지 이거 오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오늘도 이렇게 두서없이 또 말씀을 드렸네요. 동영 다육이 얘기하다가요. 그리고 동영 다육이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밑으로도 내려옵니다. 이렇게요. 밑으로 내려오고 또 이렇게 여기 이 안에서는 저쪽 안쪽으로 있죠. 안쪽으로 저렇게 배치가 다 돼 있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참이 여름을 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수가 제 생각에는 동영 다육이는요. 단수가 제일 정답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 아이가 아주 그냥 정말로 그냥 고사 직전까지 그때까지는 단수하는 게 그 아이가 안 떠나보내고 잘 키우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오랫동안 키워본 결과는요. 아이고 여러분들도 요거 저기 하시고 다육이 관리 이제 잘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매일매일 이제 조금 힘들겠죠? 그래도 기운 내시고요. 열심히 관리해야죠. 감사합니다.